김서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42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은근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수, 부인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여보, 나가요. 거실에서 들려온 대답은 없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결혼 15년, 언제부터인가 남편 정민호와의 대화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민호는 K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다. 캠퍼스에서는 존경받는 학자로 통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중후한 외모와 깊이 있는 강의로 정평이 나 있었고 학회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자였다. 겉으로 보기에 김서연은 성공한 남편을 둔 행복한 아내였다. 하지만 서연만이 아는 진실이 있었다. 집에서의 정민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무심하고 차가웠으며 아내를 하나의 부속품처럼 대했다. 외부에서는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집에서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교수 부인 모임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김영미 교수의 아내가 반겼다. 영미는 서연과 가장 친한 사이였고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미안해요. 집에서 좀 늦게 나왔네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미 5명의 교수 부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성공한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아내들.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각자 나름의 고민과 상처를 안고 있는 여자들이었다. 요즘 민호 교수님 어떠세요? 학과에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옆에 앉은 박순자가 물었다. 순자는 경제학과 교수의 아내로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냥 그래요. 연구하랴 강의하랴 바쁘죠. 서연은 적당히 대답했다. 사실 정민호가 얼마나 바쁜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집에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일정을 공유받지도 못했다. 그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다는 것 정도만 알 뿐이었다. 우리 남편들 학회니 연구니 하면서 정말 바빠 보여요. 요즘은 젊은 강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더 신경 쓰일 것 같고. 영미가 말했다. 다른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남편도 요즘 새로운 강사들 지도하느라 정말 힘들어해요. 젊은 강사들이 요즘 참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들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대학가 이야기로 흘러갔다. 서연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정민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보다 집에 더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다.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원래도 많지 않았으니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날카로울다. 서연 씨, 괜찮아요? 좀 멍하니 계시는 것 같은데. 영미의 말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해요. 좀 피곤하네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서연은 대충 넘어갔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교수 부인들의 모임은 겉으로는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은 서로를 견제하고 관찰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톤이었다. 최근에 우리 학교에 새로운 강사가 있잖아요. 문학과에 온 그 젊은 여자 말이에요. 아, 이지영 강사요? 네, 맞아요. 그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다른 부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젊고 예쁜 여자 강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화제가 되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 정도 된 것 같던데.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뭔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그 강사가 다른과 교수님들과도 많이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철학과 교수님들이랑. 순자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철학과라고 했다. 정민호의 학과였다. 철학과요? 네. 학과 간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젊은 강사들은 다른과 교수님들과도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우리 남편도 후배 강사들 많이 도와줘요. 논문 지도도 해주고 연구 방향도 조언해주고. 영미가 말했다. 그런 것도 교수의 의무죠. 후배들 이끌어주는 것.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정민호가 집에서 후배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정민호는 집에서 학교 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지영이라는 강사, 30살 정도의 젊고 예쁜 여자, 철학과 교수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대학가에서는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정민호의 서재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다. 정민호를 위해 간단한 야식을 준비하려고 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여보, 들어오셨어요? 서재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정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응. 언제 왔어? 방금요. 야식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좀 바빠. 정민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혼자 간단히 차를 우려 마시며 서연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이지영, 강사. 정민호가 그 이름을 집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지면서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았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은 사이. 서연은 정민호가 완전히 사라진 회야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들어가고 싶었다. 서재는 정민호의 공간이었다. 철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논문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책상 옆 쓰레기통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구겨진 카페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보니 이틀 전이었다. 오후 2시경. 캠퍼스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한 영수증이었다. 서연은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커피 2잔. 정민호는 보통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2잔을 주문했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다. 동료 교수와 만났을 수도 있고 학생과 상담을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서연의 마음은 불편했다. 서연은 영수증을 다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오후에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계산을 하며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돌아보았다. 어머, 서연 씨? 아는 얼굴이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박 씨. 오늘도 장 보시네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박 씨는? 저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행정 업무 돕는 일이에요.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다. 대학교요? 어느 대학교? K대학교요. 서연 씨 남편분이 계신 그 학교. 아, 그렇군요. 서연은 우연의 일치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행사 준비나 문서 정리 같은 일이에요. 교수님들 일정 관리도 도와드리고요. 박 씨는 친근하게 이야기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대학 분위기도 좋고 젊은 사람들 보니까 활력도 생기고요. 두 사람은 계산을 마치고 함께 나왔다. 주차장까지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일하시니까 교수님들 많이 보시겠네요. 서연이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렇죠.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은 더 자주 봐요. 행정실에 일로 많이 오시거든요. 젊은 강사들도 많나 봐요? 네.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여자 강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여자 강사님들이요? 네. 정말 똑똑하고 예쁜 분들이 많아요. 이지영 강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왔다.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했다. 이지영 강사요? 어떤 분이세요? 문학과 강사님인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성격도 좋으시고요. 다른 과 교수님들과도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다른 과 교수님들과도요? 네. 특히 철학과 교수님들이랑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철학과 교수님들이요? 네. 젊은 강사님들은 다른 과 교수님들과도 많이 교류하시더라고요. 연구 주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충분히 들었다. 이지영 강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철학과 교수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민호는 철학과 교수였다.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박 씨와 헤어진 후 서연은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이지영 강사, 철학과 교수들과의 친밀한 관계, 정민호의 달라진 행동, 카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하면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삶의 표면 아래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 정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편이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별로 없었어. 정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며 슬쩍 남편을 관찰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보고 싶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무심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었을까?
서연은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금요일 밤이었다. 서연은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이라 기분이 좋았다. 최근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의심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친구들 6명이 모였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이면 여전히 20살 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여전히 예쁘네. 가장 먼저 온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진은 서연과 가장 친했던 친구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너도 그대로구나. 변호사 일이 바쁘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고마워. 이런 날을 위해서 살지 뭐. 그런데 민호는 어때? 교수 생활 잘하고 있어? 수진의 질문에 서연은 습관적으로 밝게 대답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연구 때문에 좀 바쁘긴 하지만. 부러워. 안정적이고 좋잖아. 우리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미영, 혜진, 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정이 왔다. 은정은 대학 시절부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얘들아, 정말 반가워.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다. 은정의 밝은 목소리가 테이블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마시며 그들은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삶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다. 아이들 교육, 남편들의 직장 생활, 요즘 관심사 등등. 하지만 와인이 몇 잔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깊어졌다. 그런데 말이야. 은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다. 요즘 남편들 바람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지 않아? 갑작스러운 주제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은정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혜진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특히 우리 나이대 남편들이. 수진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 40 넘으면 남자들이 이상해진다고. 맞아.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젊은 여자 직원들이랑 바람 피우고. 미영이 거들었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불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들었다. 요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심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서연아, 은정이 갑자기 서연을 쳐다보았다. 뭐, 너희 남편은 괜찮지? 대학교 교수들도 요즘 그런 일 많다면서. 서연의 가슴이 덜컹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 물론 그렇겠지. 내가 괜한 말 했네. 하지만 은정의 표정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뭔가 들은 얘기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은정이 망설였다. 다른 친구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다. 은정아,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 수진이 말했다. 그러게,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혜진도 거들었다. 은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지난주에 우연히 본 일이 있어.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뭘 봤는데? K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민호를 봤거든.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카페. 그 카페 영수증이 떠올랐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았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젊은 여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응, 정말 예쁜 여자였어. 나이가 30 정도 되어 보이던데 서연의 머릿속에서 이지영 강사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30살 정도의 젊고 예쁜 여자. 그런데 단순히 같이 앉아 있기만 한 건 아니었어. 은정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이야? 너무 친밀해 보였어. 그리고 은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손을 잡고 있었어.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뿐만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민호 뺨에 키스를 했어. 뭐라고? 서연이 소리를 질렀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서연아, 진정해.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진정할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다니.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확실해? 정말 우리 민호였어? 확실해. 내가 민호를 몇 번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 은정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은정이 또 말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민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혼이라고 했어. 뭐,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결혼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더라.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니.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서연아, 괜찮아?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물 좀 주세요. 수진이 웨이터를 불렀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은정아, 정말 확실한 거야? 혜진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확실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서연이한테 상처 주려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잘했어. 친구니까 말해준 거지. 수진이 은정을 감쌌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품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것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 위로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변호사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택시에 탔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15년,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이 무엇이었을까? 남편은 언제부터 자신을 속여왔을까? 아니,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배신감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바보처럼 속아왔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정민호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다. 벌써 들어와 있는 모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어두웠다. 서재에서만 불빛이 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갔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진정해, 김서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노와 절망에만 휩싸여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잠시 후 정민호가 서재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네. 동창,
모임 어땠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좋았어. 서연도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직은 들킨 티를 낼 때가 아니었다.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응. 다들 변한 게 없더라. 정민호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혼자다. 은정이 전해준 정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다. 15년간 함께 산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민호가 침대에 누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부부가 된 지 오래됐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서연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저 등 너머에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져야겠어.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 수는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면 자신도 전략을 세워야 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민호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정민호를 바라보았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진짜 얼굴을 모두 알게 될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다. 꿈속에서도 남편의 배신이 계속 반복되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순진했던 교수 아내 김서연은 죽었다. 이제부터는 복수를 계획하는 새로운 서연이 시작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며 세운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정민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평온한 잠꾼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평소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도 함께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자신 목만 끓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아침 8시 정민호가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아침 안 차려줘? 차려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다. 존댓말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존댓말을 썼다. 정민호는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서연의 대답은 차갑고 정확했다. 정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평소처럼 하면 되지. 평소처럼이요? 평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서연은 토스트와 달걀을 정민호 앞에 놓았다. 하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정민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아내의 태도가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 네. 강의는 몇 시에 있으시고 연구실에는 언제까지 계실 건지요? 서연의 질문은 마치 비서가 상사에게 묻는 것 같았다. 아내다운 관심이나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왜 갑자기 내 일정을 묻는 거야? 혹시 늦으실까 봐서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정민호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저녁 늦을 것 같아. 학회 준비, 모임이 있어서. 학회 모임이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동료들이랑. 뭘 그렇게 자세히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젊은 강사분들과도 많이 어울리신다고 들었거든요. 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서연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어? 여기저기서요. 이지영 강사님이랑도 친하시다면서요? 정민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이지영이? 너 어떻게 그 이름을? 왜요? 비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을 얻었다. 정민호의 반응만 봐도 이지영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했다. 비밀이 아니라 그냥 학과 강사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놀란 게 아니야.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와서 의외였을 뿐이고 정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남편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학회 모임에 이지영 강사님도 참석하시나요? 아니야.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정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평소의 권위적인 태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하게 굴고 있어. 이상하게 굴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민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마디로 정리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서연의 기세에 눌리는 느낌이었다. 시간 늦었다. 나가봐야겠어. 정민호는 더 이상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가세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시게 되면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정민호는 그 말에 완전히 굳어버렸다. 서연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무슨 뜻이야? 별 뜻 없어요. 그냥 교수님은 기혼자시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정민호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정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잖아. 글쎄요. 교수님이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나요? 서연은 질문으로 질문을 받았다. 정민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전술이었다. 숨기는 게 뭐가 있다고?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정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교수님, 이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정민호는 신발을 신다가 손을 멈췄다. 서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서연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정민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다. 하지만 그의 등에서는 동요와 불안이 느껴졌다. 평소에 당당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정민호의 반응을 보니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전 10시, 서연은 K대학교로 향했다. 직접 가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다. 특히 이지영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민호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다.
대학 정문을 지나 철학과가 있는 건물로 갔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각 연구실의 명패를 확인했다. 정민호의 연구실은 3층에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다. 1층 안내판에서 이지영 강사의 연구실을 찾았다. 2층에 있다고 나와 있었다.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곧 남편의 불륜 상대를 직접 보게 될 것이었다. 2층 복도는 비교적 조용했다. 강의 시간이라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실에 있는 모양이었다. 서연은 이지영의 연구실 앞에 섰다. 문에는 이지영 강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상담 시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연구실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은정이 말한 대로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지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 상대라고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지영은 여전히 친절했다. 서연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혹시 정민호 교수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민호 교수님이요? 네. 같은 학과 선배님이시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저는 정민호 교수의 아내입니다. 이지영은 완전히 당황했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아, 그러시구나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는 전혀 반갑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었다. 남편이 강사님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연구 지도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서연의 말에 이지영은 더욱 당황했다. 뭔가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만나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카페에서 함께 있던 거는? 이지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서연이 그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건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었어요. 업무적인 만남에서 키스도 하시나요? 서연의 직격탄에 이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 남편은 기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지영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어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려오는 이지영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이지영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정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일들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 8시. 정민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이 현관에서 맞았다. 응. 정민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저녁 준비해놨어요. 드세요. 고마워. 식탁에 앉은 정민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를 관찰하며 변화를 포착하려고 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학회 모임은 잘 되셨나요? 정민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너 오늘 뭐 했어?
저요? 집에 있었어요. 정말. 왜요? 제가 어디 갔다 온 것 같나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민호의 반응을 보니 이지영이 뭔가 말한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과 동요가 느껴졌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정민호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직장에서의 권위, 가정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은밀한 불륜 관계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민호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에서는 서연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들에 시달려야 했고, 학교에서는 이지영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하고 있었다. 이지영은 서연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정민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학과 모임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정민호가 접근하려고 해도 업무적인 관계로만 선을 그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목요일 오후, 정민호가 이지영의 연구실을 찾았다. 하지만 이지영의 반응은 냉담했다. 교수님,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이래? 뭔가 잘못됐어? 정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지영은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교수님 아내분이 다녀가셨어요. 정민호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이 직접 이지영을 만났다니. 언제? 뭐라고 했어? 그냥 경고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이 기혼자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지영의 단호한 말에 정민호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사이가 뭔데? 사이요? 교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영의 질문에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었다. 중년 남자의 허영심과 젊은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이다. 그건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생각할 게 없어요. 저는 이미 결론 냈어요. 이지영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야? 사직서예요. 다른 학교로 옮기기로 했어요. 정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지영이 아예 학교를 떠나겠다고 하다니. 지영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지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정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럼 언제 떠날 거야? 이번 학기 끝나고요. 그때까지는 업무적으로만 연락하세요. 정민호는 패배감을 느꼈다. 이지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친구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부터 수진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서연아,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응. 이제는 확실해. 사진도 있고, 증인도 있고. 서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정민호와 이지영이 카페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일주일 동안 미행하면서 찍은 거야. 수지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증거로는 충분해. 그런데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아직 결정 안 했어. 일단은 민호의 반응을 보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미 감정적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았다. 복수하고 싶어? 복수라기보다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보여주고 싶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언제 말할 거야?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저녁 시간. 서연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정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촛불까지 켜져 있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 서연의 대답은 평온했다. 하지만 정민호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고생했네. 맛있겠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서연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결혼 초기의 추억, 함께 여행했던 곳들,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해. 정민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서연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그냥 우리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싶어서. 되돌아본다고? 응. 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정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민호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대답해봐.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어? 아내지. 소중한 아내. 정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혼자라고 말했어? 정민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드디어 본론이 나온 것이다. 뭔 소리야? 카페에서 이지영 앞에서 한 말. 나는 혼자다라고 했잖아.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내 존재를 부정했다는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이드보드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뭐야?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어.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자신과 이지영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카페에서의 모습, 함께 걷는 모습, 그리고 키스하는 순간까지.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거지.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려고? 이건 그냥 실수였어.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실수? 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몇 달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서연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당신은 내 존재를 부정했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그러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 가장 화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가 화나는 거야. 당신을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한심해서 화나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서연아, 이제 됐어.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 나가라고? 응, 나가.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정민호는 당황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다. 서연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상담도 받고.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그래도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15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알겠어. 내가 나갈게. 정민호는 결국 포기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 서연이 다시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부정해? 정민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밤, 정민호는 서재에서 잠을 잤다. 서연은 혼자 침실에서 밤을 새웠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조용히 짐을 쌌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변호사? 응. 이혼 절차 진행할 거니까.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나는 이만. 잠깐. 서연이 정민호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후회해. 정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응. 후회해. 정말 후회해. 나도 후회해. 서연의 대답에 정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해. 15년을 낭비한 걸 후회해. 정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잘 가. 서연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정민호가 나간 후 그녀는 문을 닫고 기대어 섰다. 끝났다. 진짜 끝이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배신이 무너뜨린 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세계였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김서연은 다시 태어났다.